반갑습니다. 네, 예, 소대용 교무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것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안암교당 청년으로서 또는 예비교무로서 강연이나 감상담을 주로 했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때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교무가 되어서 출신 교당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원기 100년도에 이곳에서 간사 근무를 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참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새로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먼저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부터 조절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전남 보성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도시 남자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근데 원래는 세탁기도 없고 우물물 길러먹던 그런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우연히 전남 보성교당에 이렇게 입교를 하면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어린이회, 학생회 등을 거치면서 20살 때 원기 90년도죠. 그때 우리 안암교당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가 우리 보상 김재훈 교무님도 처음으로 발령받으신 해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이렇게 교당이 좋아서 다녔지만은 어찌 다행 보사님 뵙고 나서 우리 교법의 핵심과 실천을 배우고 또 그 교역자 생활을 하시는 모습에서 감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여러 가지 사회 활동과 우리 청년의 활동을 겸하다가 결국 이 출가의 길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다 싶어가지고 출가 결심을 세우고 원기 100년도에 출가 서원을 세우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안암교당은 늘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출가를 결심한 곳이기도 하고 또 보사님과 더불어 많은 교무님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청년들과 함께 대종사님 교법을 공부하고 실천했던 참 소중한 인연지입니다. 지금 주임 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과도 원래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고원의 시절에 담임 교무님으로서 모셨었는데요. 당시 제가 그때 인연관계로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게 마음 공부다. 전 그 가르침이 아직도 이렇게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 시절에 1년 동안 함께 모시고 또 지도를 해주셨던 전성우 교무님께서도 참 뵐수록 참 좋으신 분이다. 늘 순수함과 이 따뜻함을 잃지 않으신 분이라서 참 존경하는 제가 교무님이시고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당 청년회 출신이자 지금 현재 일반 8단 소속으로 공부하고 있는 지금 뒤에 와 있죠. 김혜진 정토하고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소현서라는 2살 난 아기 부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자세한 출가 여정과 공부담은 작년에 출간된 청춘 출가 2편 맨 첫 번째 이야기로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교무를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분당교당에서 1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분당교당은 경기 인천교구에서 가장 큰 특급지 교당입니다. 그래서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공부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제가 교화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익산 총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대학 교당 보좌교무로서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교당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 교직원분들과 또는 대학생들 교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법회와 또 여러 가지 마음공부 모임, 행사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와 원불교라는 그 교양 수업 교수를 또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이 원광보건대학교 이 학교라는 곳이 이 교당 교화하고 또 교화, 일반 대중교화하고의 중간지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화를 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학생들이 이 원불교 자체를 정말 모를 뿐만이 아니고 종교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또 원광보건대가 취업 전문 대학교예요. 그래서 그 관심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을 이렇게 막 무작정 입교를 시키거나 교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요즘 참 학생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가려운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연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흥미있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와 같은 우리 교리의 골격으로 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이 그렇게 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영성에 밝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저도 탐색이 끝났고 점차 이 교화에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깊은 공부의 장을 열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교무 시절부터 항상 화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대종사님 교법을 일반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그 화두를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것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학교로 제가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곳에서 교화하고 만나지는 인연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이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대종사님과 스승님들 그리고 우리 교단에 크게 보온할 수 있을까 궁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고 현재 유튜브 오일원TV 진리와 삶이 있는 곳 이곳을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크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교화를 겸하고 있고요.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설교들도 공유하고 있고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원불교 교리를 어떻게 우리 학생들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앞으로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셔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이름이 이게 오예요. 오일원 TV예요. 이 제목 의미를 뒤에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야흐로 영성의 시대가 열리다라고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유튜브를 비롯한 이 플랫폼 서비스들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저도 아무래도 비대면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주로 사회를 접할 때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엔 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사 또는 인문학 강의도 많이 듣고 때로는 과학이나 일반 상식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불교 방송 좋아하고요. 정토의 법륜스님 증문즉답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젊고 미디어 교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종교 영상들을 공부 삼아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 김 목사님 그리고 조계종의 광우 스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저랑 이렇게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도 굉장히 진리의 핵심을 꿰뚫고 계시고 또 성직자로서 매력이 굉장히 넘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이 마음 공부나 영성 또는 명상에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아쉬운 것이 우리 원불교 대표 프랜차이즈가 마음 공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종교인 아닌 분들이 더 잘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틀린 말씀이 없고 제가 볼 때 막 한 소식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타고 바야흐로 영성의 시대가 열렸음을 저는 깊이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좀 바꿔봤더니 바야흐로 성리의 시대가 열렸다.
바야흐로 이론상 진리의 시대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요즘 시대 상황하고 제가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PPT 자료 잠깐 이제 전환해 주세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를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공간, 비대면 만남이 굉장히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초점이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비롯한 이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곳으로 온갖 지식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모이고 지금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정보든지 빠르고 쉽게 이렇게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말해서 이제 지식의 평등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 지식이라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 얼마나 내가 소유하느냐가 이렇게 뭐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리를 얻게 하는 힘이었다면은 이제는 굳이 전처럼 지식을 외우지 않아도 과거와 같이 학교나 학원에 이렇게 몇 년씩 다니지 않아도 검색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쉽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대중에게 공감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리학이나 뭐 공학 분야들은 굉장히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머리 아픈 뭐 양자역학, 뭐 블랙홀 이론도 인터넷 뒤져보면 5분 안에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림까지 곁들여가지고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영어는 기본으로 뭐 해야 된다. 외국어를 2-3개는 해야지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한참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구글 같은 곳에서는 동시 통역이 약 70% 정도 완성도가 됐다고 해요. 머지않아 우리가 외국어를 몰라도 바로 말하면 바로 통역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인공지능, 이 AI라는 것이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축적해온 그 수많은 문명 그 이상의 것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 스스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둑이나 체스같이 정말 인간의 고도의 영역인 줄 알았던 것도 이제 AI의 게임이 안 된다 그러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 현상계, 이 물질계 이곳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더욱더 이 변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가치와 질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생활상 모두가 정말 판이하게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말 그대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질의 개벽 시대. 물질의 개벽이 이제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처럼 물질이 개벽되고 있는데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파란 고해에서 허덕이면서 괴로워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지식이 평등해지는 시대가 오고 기술의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애써서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왜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흐름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뒤에는 결국 이 돈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지금 요즘 너도 나도 유튜브 한다고 하고 너도 나도 이렇게 신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속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돈이 있더라. 조회수가 높아야지 광고를 거기다 붙여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유튜브라는 회사도 잘 되고 그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람도 돈이 되더라.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시대를 잘 맞춰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탈을 쓰고 알고 보면 그 돈의 흐름에 같이 이렇게 따라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잘 나가는 유튜버들 보면서 다 그룹 단위로 해요. 기업으로 합니다.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정말 깨어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된 지혜의 말씀, 그런 영성의 말씀들을 전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아주 자극적이고 원초적이고 어떻게든 우리의 오감을 자극을 해서 우리의 주머니를 열게 하려는 그런 광고성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얻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그게 당연한 이치구나 하게 이렇게 우리를 알게 모르게 많이 물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심이 그 물질의 방향, 돈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요즘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가죠? 저처럼 출가하나요? 대개는 물질적 보상이 큰 전문직이라든지 대기업으로 많이 간다고 하죠.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더라고요. 최신의 기술로 최첨단의 물건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팔려야 돈이 되고 그게 성공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돈을 잘 벌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또 너도 나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접하는 이 물질의 경계, 이건 우리 어른 세대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인심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똑똑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돈 잘 못 벌고 좀 고생스럽다는 이 출가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흐름에 제가 거스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 출가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고려대까지 나와서 참 아깝다. 출가하니까 아깝답니다, 제가. 심지어 교도님들이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 개벽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이 사고방식에 많이 물들어 있다. 인식조차 못하도록 이 사회 전반에서 돈을 잘 벌고 또는 인기 있고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이렇게 해놨고 앞으로 아마 이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속화되지 않을까. 제가 학교에서 지금 20대 초반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뭐라고 하냐면요. 돈을 잘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고 싶답니다. 꿈이 없어요. 뭐가 되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잘 벌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돈을 우리가 많이 벌고 그와 함께 권리가 많아지면 참으로 행복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행복해야 될 거예요.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최상위권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복지가 발달을 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3끼 지원을 받아서라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들어누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가 있는 그래도 나라 환경이죠.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해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작년에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20대가 2,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대요. 그중 51%가 자살이랍니다. 30대가 5,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40%가 자살이랍니다. 이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OECD 나라라고 하는데 OECD 나라 중에서도 압도적인 그 수치라고 해요. 정말 엄청난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모든 행복의 기준을 오로지 이 돈에서, 물질에서 찾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달해가지고 그걸 가지지 못하면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젊은 세대들은 사실 우리 윗세대들의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저희가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더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가 없으면 늘 눈이 밖으로 향해 있고 더 높은 곳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말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인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고 우리는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너보다 다른 나라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나 보이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출가하기 전에 제가 취업 준비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누구나 가고 싶어 한다는 그 S그룹 최종 면접 그걸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법회 끝나고 보사님께서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붙어도 소대용이고 떨어져도 소대용이다. 그땐 제가 그 참 뜻을 몰라가지고 면접에서 낙방을 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걸까? 나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심을 그대로 둔다면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길을 겪을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에게 권리가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물질적 삶이 윤택해지면 윤택해질수록 이 정신의 개벽이 없으면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돈을 잘 벌어야, 저 사람보다 권리가 많아야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공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마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돈과 물질이나 잘 갖추어진 우리의 의식주가 삶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행복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바른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 공부를 전공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지도인 입장에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무한한 책임과 소명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영성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것인가? 이 물질 문명의 극에 달할수록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정신개벽의 중요성을 우리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또 깊이 공부하는, 내면을 탐구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평등한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지식을 많이 가져야만 경쟁력 있고 권리를 가지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을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스스로 참된 인격을 갖추고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나 대우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즘 참 세상이 제가 밝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말 잘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또 운동 잘하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끼가 많아도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냥 원아웃, 그냥 대중의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제어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바로 대중들이 그냥 외면하더라. 과거에는 하늘 같았던 교수님, 선생님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종교인만 재생명리를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영성의 시대를 앞당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형식의 시대가 가고
실질의 시대,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가 구태여 정신개벽을 외치지 않아도 정신개벽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 이미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성의 시대는 결코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유튜브를 보고 깊은 지식과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현재 비대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사리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가져다가 실제로 내 심신작용을 단련하는 데 써야 한다. 내가 지금 처한 이곳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인연들 속에서 실천하고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옛날처럼 나중에 해야지, 지나고 나서 그래야 했었는데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아까 성례품 23장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가까운 미래에는 대부분의 수도인들이 견성만은 이미 집에서 쉽게 마치고 성불을 하기 위해서 큰 스승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견성만으로는 안 된다. 견성만 하고 성불을 못하면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치를 단순하게 듣고 알고 깨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행하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일과 이치의 강령은 이미 대종사님께서 친제해 주신 우리 원불교 정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학생들한테 그런 항상 말씀하셔요. 야, 니들 이미 다 견성했다. 우리 대종사님 법이 있지 않느냐. 결국 문제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을 실행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정신에는 수양력이 쌓여야 되고요. 사리에는 연구력이 쌓여야 합니다. 작업에는 취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감사하자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개정의 사막과 우리의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3대 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들을 없게 하는 것, 정해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 쓰고 선생님들한테 검사 맡은 마지막 줄에 보통 뭐라고 쓰여 있죠? 우리 자녀분 키워보시면 아시죠? 다음엔 안 그래야겠다.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짓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린이들만 그럴까요? 뭐 이 술 잘 드시는 분들이 전날 깽판 치고 술 깨고 나서 다음엔 안 마셔야지 하는데 또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 마음 공부는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 공부는 단순한 마음 공부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을 개조해야 된다. 정신을 개발이 아니고 개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물샐 틈 없이 교리를 내어주신 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내주시고 또 그것을 챙기라고 일기법과 유문념까지 내주셨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좀 낮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항마위 다 하셔야 됩니다. 힘을 쌓으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영성의 빈부격차가 저는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이런 우리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공부가 깊은 분들 그리고 성리가 아주 밝으신 분들 또 실천에 능하신 분들이 더욱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런 분들을 서로 찾아가고 모셔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단이라는 이 전체의 운명도 사실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캠페인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 출제가 교도 각자가 실력을 갖춰야지 일반 대중의 환영을 받는 그런 주세 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영성의 빈부격차라는 것은 돈의 빈부격차, 물질의 빈부격차와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계속 갈증이 생기잖아요. 가져도 못 가져서 안달입니다.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 것이죠. 왜? 물질 세계는 언제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갖다 써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갖다 쓰는 만큼 그 사람이 주인이고 갖다 쓰는 만큼 권리가 생깁니다. 갖다 쓰는 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의 이 빈부가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지를 더욱 열어주고 또 바른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야무야 공부에 게을렀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드시 스스로 공부길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이 진리의 밝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우받고 더욱더 많아져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절로 우리가 사회가 더욱 나눌 줄 아는 사회가 되고 또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영성의 빈부가 커질수록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도는 점점 물러가고 정법의 시대가 드러나는 시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이 코로나19는 이 법신불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환하게 드러나는 미륵불 용화의 상을 재촉하는 개벽의 상두소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 제목이 왜 이런 TV인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놀랐을 때나 당황했을 때나 뭐라고 하죠? 오마이갓 하죠. 오마이갓. 오 나의 주여.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참 지극하구나. 뭐만 하면 다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제 수행을 돌아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이론상의 진리, 이론의 진리를 밝혀주셨는데 친절하게 우리말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이론의 진리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연마하고 대주하면서 살고 있지? 했더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리를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쉽게 가져다 쓸 수 없을까?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런 네, 이걸 우리 효도님들 아직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제가 동기들한테 시험을 해보니까 너무 참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이 요란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어느새 내 마음이 요란해지고 그랬구나. 본래 이론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욕심 경계에 자꾸 끌려갑니다. 이런 내 마음에 끌려가네. 저 사람이 자꾸 아닌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밉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저 사람도 이론이지. 저 사람도 부처라고 했는데 부처는 부처인데 편하신 분이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떠올린다면 늘 내 마음을 저 이론상과 진리와 그럴 때 내 마음 자체를 소중한 이론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어디 다른 데 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점령을 했고 요새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그 제일 인기 있는 가요 그 1위 차트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몇 주째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진가가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이 언젠가 이 세계에 드러나고
또 우리 원불교 더 드러난다면 혹시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오마이갓 대신에 오 이런 하고 있을지요. 예,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상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광보건대학교 소개를 잠깐 그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공동체가 굉장히 신입생 유치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께도 혹시라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은혜가 될 수 있게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교들 지방사립대가 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수도권으로 인구 몰림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가 타들어가고 매년이 정말 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원광대도 그렇고 우리 원광보건대학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광보건대학교는 전북권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취업 전문 대학교입니다. 단연 독보적으로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보건의료학부, 복지교육, 사회복지, 간호학부, 식품영양이나 조리과, 글로벌 호텔 관광, 항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주얼리나 뷰티 같은 학과도 있고 또 군인이 될 수 있는 군사학부도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도 잘 되는 학교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교무님들이 짱짱하게 있으면서 정말 이 취업도 성공을 하고 이 도덕을 갖춘 인재들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게 고등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인연들이 있으시면은 원광보건대 그리고 또 원광대도 같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교화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